안녕하세요, 스페셜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리코의 GR3 HDF 카메라 리뷰들을 올렸었습니다. 그걸 올리면서 GR3X HDF도 써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GR3와 관련한 모델들 전체가 지금 품귀 현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힘든 모델을 꼽아보라면 GR3X HDF 모델이더라고요. 일단 리셀가가 제일 많이 붙어서 제일 비싼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하고 더 궁금했었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접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간단하게 GR3와 GR3X의 차이가 뭔지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GR3와 GR3X는 약간 소소한 차이가 있다지만 실상 외관으로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둘은 서로 다른 화각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R 시리즈는 렌즈 일체형의 고성능 컴팩트 카메라를 지향하고 있어서 렌즈가 다르다는 것은 비슷한 외관과 달리 서로 표현해내는 결과물은 꽤나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GR3는 4군 6매의 18.3mm의 f2.8 렌즈를 사용합니다. 35mm로 변환하면 약 28mm이니 전통적인 GR 시리즈의 화각입니다. 전 이 구성을 좋아합니다. 이게 GR의 역사가 담긴 화각이거든요. 예전에 고성능 컴팩트 카메라들 가운데 많은 수가 28mm대 화각의 렌즈들을 장착했었는데 GR에 장착된 28mm 렌즈가 고성능이었고 그렇게 GR의 전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28mm의 광각이 사용하기 쉬운 렌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 휴대폰이 사진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시대에는 매니아들을 위주로 더 선호하는 화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GR3는 사진은 잘 나오는데 찍기가 어려운 광각보다 표준 화각대 렌즈를 장착한 GR3가 출시했으면 하고 바랬고 리코는 리코답게 그 피드백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출시한 것이 바로 GR3X입니다. GR3X는 5군 7매의 26.1mm f2.8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건 35mm로 환산하면 약 40mm대의 화각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리코의 영민함이 엿보입니다. 대체로 표준 화각이라고 하면 50mm대를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의 시야각을 따지면 렌즈는 35mm를 기준으로 43.8mm가 되어야 합니다. 50mm는 약간 망원인 거죠. 근데 이 40mm대 화각이 사실 너무 익숙하게 평소에 보던 화각이다 보니까는 예상과 달리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화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휴대성이 뛰어난 GR3에 장착되다 보니까 일상의 시선을 편안하게 담아내면서 진가가 발휘하게 됩니다. 게다가 휴대폰과 달리 커다란 센서와 고성능 렌즈에서 나오는 화질과 보케 등이 감성적인 느낌을 더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네마틱하게 보일 수 있는 HDF 필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감상적인 느낌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데 그게 GR3X HDF 모델의 인기를 견인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적절한 밸런스의 지점을 찾아낸 제조사도 대단하고 그걸 느끼고 간파한 소비자들의 센스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스펙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GR3 리뷰를 했었을 때 대부분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제가 찍은 사진들 몇 개를 보면서 GR3X로 사진을 찍을 때 약간의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각을 최대한 편안한 구성으로 잡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GR3X는 어떤 형태로든 화각을 이용해서 과장된 형태의 표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눈으로 보듯 편안한 형태로 구도를 잡은 후에 카메라의 휴대성과 그에 반비례하는 고성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담아내는 것이 올바른 활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화각과 절제된 왜곡은 인물에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담기에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HDF 필터는 인물의 피부를 다듬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HDF 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원을 찾아볼 것입니다. HDF 필터,
그러니까 디퓨전 필터는 모든 상황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선예도는 떨어졌지만 사용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HDF 필터의 진가는 빛의 경계면에서 명부와暗부가 뒤섞이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광원이 있으면 그 광원이 아름답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광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광에서의 어스름한 실루엣도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특유의 느낌으로 충분히 감성적인 사진으로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HDF 필터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하자면 빛이 반사되는 구조물이라던가 빛이 반사되는 사물들을 활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가면 인물을 찍을 때도 피부, 눈, 머리칼 등에서 반사되는 빛 등을 활용하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팁은 GR 시리즈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특유의 색채감과 강한 컨트라스트를 활용한 사진을 담아보는 것입니다. 전 GR3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포지티브 필름 모드를 활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저는 로우로 찍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색을 적용해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GR 특유의 강렬한 색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GR3를 활용해서 사진에 다양한 색을 담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과하면 집중할 수 없는 사진이 되겠지만 GR3 특유의 색감은 분명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들과 차별화된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GR3로 찍은 사진들 가운데 유독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짙다거나 화려한 색감이 가득한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모두 다 GR3 특유의 개성과 성향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GR3 모델들 가운데서 GR3X와 그냥 GR3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고민되는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전 원래 28mm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40mm도 이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컴팩트한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편안하게 제 주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GR3와 GR3X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되고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굉장히 머뭇거려지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하나 확실한 것은 저는 조금은 비싸더라도 HDF 필터가 장착된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당공작소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